안녕하세요. 보이차 TV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이차에 채용되는 찻잎의 등급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적용을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를 포장지에 쓰여 있는 명칭을 보고 대충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찻잎도 함께 들여다봐야죠. 지금 보다시피 앞에 궁정공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차가 있습니다. 궁정공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죠. 전에 이게 궁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전에는 궁궐에 공납한 차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궁궐에 공납할 정도의 고급의 찻잎으로 쓰여진 그런 차다라는 의미를 일단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죠. 공납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는 또 이 용어들이 공병이라는 용어가 고수차 같은 걸 제작할 때 고수차의 찻잎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노반장이나 빙도 같은 이런 지역의 찻잎들은 모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들을 357g 정중량으로 이렇게 찍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소비자들에게도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100g, 150g, 200g, 250g 등등등 판매자의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작은 형태의 소병으로 제작한 차들의 공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어제 본 그 등급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11개의 등급 가운데 궁정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었죠. 특급 또는 궁정급이라고 얘기합니다. 특급 또는 궁정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요놈은 솜털로 둘러싸여 있는 아를 일컫는 그런 명칭이네요. 주로 이제 아가 둘러싸여 있는 이게 솜털로 둘러싸여 있는 어린 싹 아가 주던 이제 원료로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그 중에서도 어린 싹 가운데서도 주로 이제 그 싹을 숙차로 가공했을 때 그걸 지난 시간에 특별히 했지만 궁정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궁정보이 하면은 잠깐 제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정보이 하면 대개 궁정푸얼이라는 이런 발음으로 많이 읽죠. 궁정푸얼이라고 많이들 읽습니다. 궁정푸얼. 궁정푸얼은 대개 이제 이 알을 숙차 가공해서 산차로 주로 유통하는 차를 보통 궁정푸얼이라고 하는 명칭이 많이 붙여집니다. 궁정푸얼 하면은 이 단어는 거의 숙차에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차에도 궁정보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쓰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숙산차에 주로 제한적으로 쓰이는 용어다. 여기서 이제 궁정공병한 용어를 보니까 이 차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은 주로 알을 숙차로 가공한 찻잎이 주로 주된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지 차를 한번 포장을 벗겨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숙병의 병명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놈들이 지금 궁정급 찻잎에 해당되죠. 궁정급 또는 특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궁정급 특급의 찻잎에 해당되는데 요놈들을 숙차로 가공했습니다. 숙차로 가공하니까 여기 쌓였던 이 솜털들이 원래 백호였던 것이 누렇게 금호로 변해가지고 금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호로 변한 요놈들을 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침이 주로 많이 채용된 차입니다.
물론 모든 차에는 주로 이 그 특급 또는 궁정급의 찻잎이 골고루 다 병배가 되지만은 특히 이 궁정보이라고 하는 궁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에는 특별히 이놈들이 많이 쓰였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궁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또 이놈이 이 궁정급의 찻잎만 가지고서는 차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놈만 가지고 만약 압병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솜털들 때문에 기납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옷들이 단단하게 기납이 잘 되지 않고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놈만 가지고 차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놈만 가지고 차를 만들면은 차맛이 아주 이 등급에 제한된 그런 제한적인 차맛만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합니다. 보이차는 병베이 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차입니다. 병베이 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놈뿐만이 아니고 다른 등급의 여러 등급의 찻잎도 같이 골고루 병배함으로써 좀 더 고급스러운 차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납을 위해서도 그렇고 차맛의 창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놈만 쓰는 게 아니고 이놈을 위시한 다른 여러 등급의 찻잎을 골고루 병배해서 잘 쓰고 있다. 문제는 이제 이놈만 쓰는 게 아니고 이놈과 다른 등급의 찻잎이 쓰이지만 비교적 다른 숙병들에 비해서 요 궁정보이가 주로 많이 채용된 차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차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찻잎들이 생차에서도 이게 하얀 백호가 덮고 있는 은침 또는 숙차에서는 금침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면은 되게 그 벽면이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찻잎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면서도 대개 이제 표면에만 이런 찻잎들을 많이 살포해 가지고 흩뿌려서 그걸로 압병을 해 놓으면은 보기가 좀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을 살면이라고 합니다. 살면이라고 하는데 그 표면에다가 좋은 찻잎을 살포했다는 얘기죠. 이놈은 뒷면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앞면처럼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보통의 숙차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도 역시 속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속에는 저런 그 단가가 좀 높은 그런 고급의 찻잎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들여서 내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차가 아니라면 대개 업자들이 만든 차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앞면은 상당히 궁정급의 찻잎의 분포가 좀 분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가 좋죠.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게 이제 보이차에서도 항상 느낄 수 있는 중국스러운 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놈 나름대로의 차 맛을 전체의 차 맛을 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숙차의 757을 기반으로 한 숙차의 그런 차 맛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이놈들이 차 맛을 대주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궁정급의 찻잎을 가지고 요놈을 지난번에 이렇게도 다시 표현할 수 있죠. 궁정급의 찻잎은 금침이라고. 그냥 누렇게 변한 뾰족한 아이기 때문에 금침을 요놈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여기서 상생되는 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백년향이죠. 금침이 주로 많이 채용되는 숙차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금침 백년이라고 하는 명칭이 주로 쓰입니다. 이건 숙차에만 최근 들어서 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죠. 맹액차창에서도 이 금침백년이라는 차를 지속적으로 내는 상주 상품은 아니지만 가끔씩 찻잎의 조달에 따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들 또 금침백년이라고 하는 이런 차를 설계해서 출시합니다. 가끔씩 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궁정급의
찻잎을 위주로 한 궁정공병이라고 하는 차는 금침백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침백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숙병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약간 화한 백년향 같은 그런 향들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차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그 여린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맛의 특징, 여기에 있는 요 백호가 발효가 되면 요놈이 금호가 되고, 금호로 둘러싸인 요놈을 금침이라고 하는데, 요놈이 내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요놈은 은호일 때부터, 백호일 때부터 그 내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고수차의 표면에 덮여있는 하얀 솜털, 요것들이 많은 모차나 아니면은 그 앞병을 차들에서 보면은 그 차들을 마셔보면 특별하게 밀향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백호에서 내는 특별한 향입니다. 그러니까 궁정 금침백년과 같은 이런 숙차에서는 밀향과 더불어서 백년향 같은 이런 향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서 한번 이해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이런 차들을 시음할 때 그 한번 의식하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이차에 채용되는 찻잎의 등급, 그 등급이 실질적으로 차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특히 숙차에서 활용되는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보이차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